인간이란 정말 그토록 강하고 훌륭한 덕성을 갖추었으며 아름다운데 동시에 어떻게 그토록 사악하고 부도덕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은 무엇이기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그만큼 누군가를 혐오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책은 소설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사실 제가 프랑켄슈타인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소설보다 뮤지컬 덕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그러다가 한국 창작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실제로 관람해보니 정말 즐거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스토리였기에 자연스럽게 소설에도 관심이 가게 되어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읽어본 소설은 뮤지컬로 접한 프랑켄슈타인 스토리와는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주인공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배경 설정부터 친구인 앙리, 그리고 괴물의 탄생 비화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괴물이 가진 결핍입니다. 괴물에게는 이름도 없고 따뜻한 보금자리도 없으며 아름다운 외모도 없습니다. 그러나 괴물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자신의 창조주인 프랑켄슈타인을 증오하게 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결핍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처음 세상에 눈뜬 날부터 창조주에게 버림받은 기분을 우리로서는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괴물은 자신의 의지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었으며 흉측한 꼴을 달고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욕심으로 태어난 존재인데 그런 창조주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자신은 괴물을 외면하고 부정했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조물이라면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했고 괴물은 엇나가게 된 것이죠. 괴물은 결국 프랑켄슈타인의 주변인을 죽이고 타락합니다. 그러나 이 괴물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들은 괴물을 비난하고 두려워하며 돌을 던지고 욕했으니 괴물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 어디에서도 괴물은 사랑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사랑 혹은 자식에 대한 어미의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어미는 자신의 새끼를 사랑할까요? 모든 창조주는 피조물을 사랑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대변하듯 괴물은 말합니다. 인간은 정말 강하고 아름답고 또 훌륭한데 어떻게 동시에 그토록 사악하고 부도덕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에게 미적 감각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또 정을 주게 됩니다. 흉한 것을 보면 욕을 하고 비난하는 것도 어쩌면 인간의 더러운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사는 모두가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나라를 바꿀 정도로 아름다운 미인이 있는 반면 그저 그렇게 생긴 평범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아주 못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외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한다면 이런 못생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고 우리 모두 살아갈 가치가 있으며 우리 모두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관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만 보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꼭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못난이 야채들이 맛으로는 뒤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는 외관만 보다 놓치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으니까요. 지금까지 21학번 미디어 문예창작학과 김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